이따가 오케이. 사진을 두 개, 한 4장 찍어. 이렇게 찍고. 아, 그쪽에서 2장 찍어. 내가 이쪽에서 2장 찍어. 이따가 보면서. 자, 인사하십시다. 안 왔어요. 자, 오신 사람만 위해서 하지. 자, 동작 고마! 일정 쇼! 차렷! 목사님께 경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치과를 금방 딸내미하고 치과를 갔다 왔어요. 딸내미는 사랑니 때문에, 저는 이가 좀 시려서 갔다 왔는데, 하여튼 치과를 가면 참 힘들어요. 학교 안 갔어요? 예? 학교 안 가? 저기 대학생이니까, 대학교 다니니까 아직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만 대학생. 그거는 시험 안 했는데 학교 아직? 대학교는 아직 개학 안 했어요. 지금 고등학교는 지금 이제 3학년들은 순차적으로 3학년들은 이제 맞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은 아직 안 해요. 네, 오늘은 64번째 오락체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를 이제 다른 분 시를 하나 해봤어요. 여기에 등이라는 게 이렇게 쓰거든요. 장희엽 시인이 쓴 시 중에 이 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등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박 권사님. 화면이 이쪽으로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나한테 다 와요 지금. 아니 이쪽에서도 보이네. 아니, 네? 그렇죠. 이제 보시라고. 두 개야. 3개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등, 장이엽. 없어요. 비주류에 대한 가장 함축적인 이름이다. 열거진 각각의 명사 뒤에서 때로는 들로 때로는 따위로 바뀌어 불리기도 하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초대 손님. 솜털로 채워진 낙타의 귀 속에 관심이 있는 당신이라면 등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바위 그늘에 주저앉아 종일토록 바람을 기다리는 노루귀가 되어본 당신이라면 등의 구별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여 행여나 부피를 지르고 실린 더 눈금을 읽게 될 때는 위에서 내려다 보지도 말고 밑에서 올려다 보지도 말고 눈 높이를 액체 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맞춰야 한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당신 옆에서 간간히 물잔 비우는 나 등을 만나거든. 혼자서 술을 따라 마시는 나 등을 만나거든. 당신의 이름을 받쳐주는 기타 등등을 만났다고 기뻐해 주시라. 당신의 얼굴을 밝혀주는 기타 등등을 만났다고 반가워해 주시리라. 좋아요. 네, 박수. 오늘 이건 이 등이라는 이 말은 등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등등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시가 좀 읽어보면 좀 굉장히 난해한 것 같죠? 응? 굉장히 난해한 것이 저게 뭔 소리지? 아마 이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간단해요. 뭐냐면 약자에 대한 깊은 성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자에 대한 깊은 성찰을 지금 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등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등 이런 걸 그런 걸 의미해요. 자, 한번 우리가 정의역 시인이 이 약자에 대한 깊은 성찰, 또 소외자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 등이라는 이 한자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제가 요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때로는 우리가 약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우리나라 주역이 지금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 한 분밖에 없는. 근데 그 사람도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탤런트들, 막 인기가 많은 탤런트나 가수도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다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 강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희엽 시인이 약자에 대한 어떤 네. 강의 중이라 우선이 그 기름 제가 바람 넣어놨어요. 이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약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소외가 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 시를 한번 보내려고 해요.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해요. 이 시를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시인들에게 항상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야 이런 정말 사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쓴 게 뭐냐면 명사에게라는 글이에요. 명사에게. 이 명사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명사라는 것이 누구 이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명사잖아요. 그럴 땐 그 사람이 어떤 주체가 되죠. 주체가. 그러나 그 주체가 정말로 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명사의 전치사나 관사나 이런 것이 붙어야 돼요. 명자 그러면 명자라는 그 어떤 것이 주체가 되잖아요. 근데 명자가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 뒤에 무언가를 수식어가 붙어야만이 그 명자에 대한 얘기를 더 돋아낼 수 있고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를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 그래서 명사에게 그 다음에 동사에게 뭐 이렇게 제가 흘러놨었는데 이 비슷한 것들이에요. 이 등도 지금 장희엽 시인이 한 등도 이것도 이런 소외된 것들에 대한 어떤 사유, 소외된 것들에 대한 사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박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비주류에 대한 이 등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 딱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비주류에 대한 가장 함축적인 이름이다. 뭐가? 등이라는 거죠. 딱 등? 그러면 위에 있는 요 등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이 등거리 할 때 등을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등이라는 말은 비주류에 대한 이 비주류라는 말이 뭐냐면 주류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류가 아니다. 주류가 아니라는 말은 소외된 자 그러니까 어떤 그 곳에 어떤 곳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중에서 주체가 되지 않는 주인이 되지 않는 주인공이 되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말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사람, 아닌 것들 이런 걸 얘기해요. 비주류에 대한 가장 함축적인 이름이 바로 이 등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딱 내려주고 있어요. 응? 그죠? 참 시가 멋져요. 어? 비주류에 대한 가장 함축적인 이름이 이름이다. 이 제목을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 제목을 딱 보면서 딱 보고 그 다음에 딱 이 한 줄을 딱 읽으면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 시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딱 나타나요. 아 그렇구나. 이 비주류에 대한 얘기구나. 그것이죠. 우리도 보면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죠. 응? 정규직도 비정규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자꾸 정규직들만 우대하는 사회가 되죠. 응?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도 이제 정규직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응? 비주류에 대한 가장 함축적인 이름이 이 등이라는 건데 이 등은 바로 이 비정규직이나 비주류라든지 그 다음에 소외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등이라는 시를 통해서 얘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열거된 각각의 명사 뒤에서 그렇죠? 열거된 각각의 명사 뒤에서 명사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문 이것도 명사죠. 책상 이것도 명사죠. 응? 그다음 우리 이름 같은 이런 것도 명사예요. 카메라 이런 것도 명사예요. 명사의 뒤에서 열거된 각각의 명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이라든 등, 책상, 카메라, 이거 뭐죠? 매직 뭐 이런 것들. 이것이 각각의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그 명사 뒤에서 때로는 들로, 때로는 따위로 바꾸어 불리기도 하는 확인할 필요 없는 초대 손님이다. 뭐가? 이 등이라는 거. 등이라는 것이. 왜요? 자, 문, 등. 이 책상 따위가 왜 나를 쳐? 카메라 따위가 뭐가 좋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카메라 지금 카메라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사의 뒤에서 붙어서 들로, 그 다음에 따위로, 따위로 바뀌어 부르게 하는 확인할 필요 없는 이거는 초대 손님이다. 초대 손님 바로 비주류 같은 거죠. 초대 손님. 초대 손님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이 어찌 보면 초대 손님 같은 거예요. 초대 손님 같은. 없어도 되지만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지만 그러나 또 가만히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등, 따위, 들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등은 이런 들, 따위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초대 손님이다. 주인이 아닌 초대 손님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조금 복잡해져요. 이제 이 신이 약간 좀 난해한 것들을 썼는데 여기까지는 딱 하면 딱 이제 무슨 얘기가 하는가 딱 나오는데 이건 여기서부터는 이 얘기와 등과 그 다음에 들 따위 이런 거 초대 손님 이런 것들이 여기를 이제 잘 읽어보면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비주류에 대한 가장 함축적인 이름이다. 열거된 각각의 명사 뒤에서 때로는 들로 때로는 따위로 바뀌어 불리기도 하는 확인할 필요 없는 초대 손님이 바로 이 등이다. 기타 등등 뭐 이런 등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예를 들었어요. 솜털로 채워진 낙타의 귀 속에 귀명 괜찮은데 솜털로 채워진 낙사의 귀 속에 관심이 있는 당신이라면 보세요. 아니 낙타의 귀는 우리가 많이 봤는데 낙타의 귀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귀 속에서 뭐가? 그것도 귀 속에 있는 솜털로 채워진 거. 귀 속에 낙타의 귀 속에
그 솜털로 채워진 낙타의 깃 속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은 이런 소외된 것들이 굉장히 이 세상은 많아요. 그죠? 굉장히 소외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깊숙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그죠? 솜털로 채워진 낙타의 깃 속에 관심 있는 당신이요. 어느 누가 솜털로 채워진 낙타의 깃 속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자꾸 소외된 것들을 자꾸 찾다 보면 그런 깊은 것까지 깊이 있는 소외된 것까지 찾아내는 바로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그런 뜻이에요. 요즘에 정의연이라고 있죠. 정의연. 정의기억연대. 처음에는 정말 우리나라 일제하에서 그렇게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그냥 모른 체하고 다 지냈어요. 그렇지만 이 정의연이라는 이런 그 단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제가 가져온 만행을 끊임없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쁜 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30년 동안에 35년인가 3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우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솜털로 채워진 낙타의 깃 속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그러니까 이 장혁 시인이 얼마만큼 깊이 이 소외계층을 보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솜털로 채워진 낙타의 깃 속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등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더 깊은 작은 것까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세심한 소외자들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등의 존재라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 등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등도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 등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없어서는 안 돼. 그죠? 우리 귀에도 털이 있어요, 없어요? 귀 속에 털이 있어요. 우리 코 속에도 털이 있죠. 또 가끔 코 속에 콧털이 자꾸 삐져나오고 자꾸 자르다 보니까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돼. 귀 속에 작은 솜털이 없으면 이 이물질이 들어가서요, 결국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코 속에도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자꾸 코에 어떤 그 먼지라든 이런 이물질이 이 코털에서 탁탁 붙어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에 그 코딱지 같은 거 붙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그런 이물질이 붙어서 그게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코가 지금 정상 잘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 털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등을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드렸어요. 이 예를 통해서 등이라는 정말 그렇게 깊은 깊이까지 들어가서 소외하는 깊이까지 들어가는 존재들은 이 등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 그늘에 주저앉아 종일토록 바람을 기다리는 노루기가 되어본 당신이라면 등의 구별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 저는 참 어쩔 때는 저도 시를 쓰지만
시인들의 이 시를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응?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어떤 성찰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시인을요, 이 시대의 심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의 심장, 뜨거운 심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또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내놓는 작업이 바로 이 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 우리의 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청량제 역할을 해요. 청량제 역할을. 참 여기도 참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바위 그늘에 주저앉아서 종일통으로 바람을 기다리는 노르기가 되어본 당신이라면 등에 겁을 간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참 지금도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장엽 시인이 어떤 의도로 이걸 썼을까? 근데 제가 지금 해석해 보는 것은 이거예요. 바위 그늘에 주저앉아서 종일토록 바람을 기다리는 노르기가 되어본 당신이라면 등의 존재 구별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종일토록 바람을 기다려. 바위 그늘에 주저앉아 종일토록 바람을 노르기는 어쩔 때 보면 바람이 뭐냐면 가끔 토끼도 그러고 노루도 그러면 이렇게 탁 바람이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귀를 파닥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막 바람을 불어주면 귀를 파닥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아마 노루의 귀에 이거 간지러움 같은 거. 간지러운데 노루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바위 그늘에 주저앉아서 종일통과 바람을 기다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더위 속에서 시원한 어떤 것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을 자꾸 바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노르기가 되어본 당신이라면 등의 구별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참 멋지죠. 등의 구별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등이라는 것을 구별하려면 솜털로 채워진 낙타기 속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낙타기 속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그 다음에 등이라는 걸 그러니까 정말 소외계층 또 정말로 그 소외된 자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일토록 바람을 기다리는 노르기가 되어봐야만이 등의 이 존재, 소외자의 존재를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등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에게. 당신이여 행여나 부피를 재려고 실린더 눈금을 읽게 될 때는 위에서 내려보지도 말고 밑에서 올려다 보지도 말고 눈높이를 액체 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맞춰야 한다. 사람들아, 행여나 어떤 부피를 재려고 실린더 눈금을 읽을 때는 위에서 내려다보지도 말고 밑에서 올려다보지도 말고 눈높이를 액체 표면과 맞춰야 돼. 응? 우리 천주명 어르신 전에 건설하셨다고 그랬죠? 예. 응? 수평을 어떻게 잡아요? 예? 수평을 어떻게 잡아? 수평대가 있잖아요. 수평자가 없으면 어떻게 잡아? 예. 그래가지고 글씨를 사기버려요. 수평자가 없으면 어떻게 잡아? 예? 수평자가 없으면 자가 없어서
어떻게 잡을 수가 있까지요? 그걸 잡아야 돼. 저는 그렇게 안 잡으셨어요? 그 투명한 줄 있죠? 예, 긴 줄. 예, 보일러의 그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줄을 길게 잡아가지고요. 실대가지고, 그 투명한 호스. 예, 그걸로도 잡을 수. 그렇죠. 투명한 호스를 잡아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면 그게 딱 이렇게 밑에다가 딱 넣으면 그 공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수평이 딱 되면 가운데가 딱 그게 서요. 응? 그렇게 수평을 잡는 거죠. 근데 그 수평을 볼 때 위에서 보면 그 수평이 제대로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정확하니 딱 수평이 딱 되도록 내가 눈높이를 맞춰야만이 그 수평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안다는 거죠. 응?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여 행여나 부피를 재려고 실린더 눈금을 읽게 될 때는, 응? 여기서 이 당신이여 행여나 부피를 재려고, 응? 실린더 눈금을 읽게 될 때는 위에서 내려다보지도 말고, 응? 또 밑에서 올려다보지도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여 행여나 부피를 재려고, 응? 가난한 자를, 소외한 자를 알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응? 높은 척하면서 밑에를 쳐다보지 말아라. 응?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제가 그런 시도 쓰긴 했는데, 응?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하니까 가다가 제가 이렇게 쭉 저기 모현동에를 떠오다 보니까 문창희 어르신 손까지 막 흔들어주니까 그 사람은 뭐래요? 손도 같이 흔들어주면서 90도로 전철을 해요, 안 해요? 90도로 전철을 해. 그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접촉을 못했지만 그런 시장통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막 손을 잡고 막 같이 포옹하고 뭐 정말로 금방 사랑이 붙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사랑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때뿐이야. 응? 그때뿐이죠. 네. 그러니까 당신이여 부피를 재려고 가난한 자를 알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다보지 마라. 그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지도 말아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력을 향해서 내가 막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거기에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죠? 자, 금배지를 탁, 응? 국회의원 금배지예요, 이거. 네. 금으로 돼 있어요. 금배지를 달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 금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아이고 잘 좀 봐주십시오,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것은 미선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배지를 딱 달았어. 금배지를 딱 달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도 진짜일 거야, 거짓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 소외된 계층을 알려면, 정말 이 부피를 재려고 실리는 눈금을 읽게 될 때는 절대로 위에서 보거나 밑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눈높이를 액체 표면에 수평이 되도록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가난해 봐라. 너가 가난해 봐라.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부유하려고 하지 마라. 저도 돈 있으니까 옷도 사 입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어젠가요? 목사님들이 저 유천공원 오래요. 그래서 그제구나. 유천공원 오래요. 유천공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제가 항상 이따 해. 조금 이따. 목사는 절대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마라. 비싼 거 먹으려고 하지 마라. 또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라. 비싼 차를 타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중위소득이 좀 낮게, 좀 낮게 이렇게 살아야, 그래야 가난한 자들 또 소외계층들 이런 사람들 편을 들어서 할 수가 있지. 자꾸 내가 높은 곳을 소망하고 돈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소망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 응? 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선생님 한 번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응? 이런 거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외제차를 타고 오느냐. 여기서 만약 한 번이라도 찍히기라도 하면 그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 외제차를 다른 데다 세워놓고 지금 출근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어요. 전도사 했던 사람이 어떻게 외제차를 타고 왔냐. 저는 지금도요. 그런 차 줘도 못 타요. 불편해서 못 타요. 불편해서. 나한테는 안 맞는 옷이야. 안 맞는 옷.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 250만 원 줬는데 사모차 팔고 150만 원에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좋죠. 가스에서 기름도 적게 들고 어디 찾아가서 누가 옆에 슬쩍 봐봐.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예요. 자, 눈높이를 액체 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맞춰요. 뭘 하려면 소외자, 소외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그러다 어느 날인가 당신 옆에서 간간히 물잔 비우는 나 등을 만나거든. 여기 이제 다 소외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옆에서 간간히 물잔 비우는 나 등을 만나거든. 혼자서 술을 따라 마시는 나 등을 만나거든. 다 고독과 소외죠. 응? 당신의 이름을 받쳐주는 기타 등등을 만났다고 기뻐해 주시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나 등을 만나거든. 마시는 나 등을 만나거든. 당신의 이름을 받쳐주는 기타 등등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외자들을 만나거든. 응? 만나거든. 그 사람들을 만났다고 기뻐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기뻐하냐면 여기에 당신의 얼굴을 밝혀준 기타 등등을 만났다고 반가워해 주시라. 자, 여기서 이제 등이라는 말이 이제 이 등을 소외자이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